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서귀포에 있는 항토 어신장에 왔습니다. 자, 오늘 항토 어신장에 맨발 걷기 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이네요. 서귀포 서흥동에 있는 숨골공원 항토 어신장, 이렇게 숨골공원 항토 어신장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여기 면적은 약 한 500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항토 색깔이 아주 이쁘고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야 될 텐데 사람이 별로 없네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통나무가 아주 크고 엄청나게 큰 통나무를 갖다 놨네요. 맨발 걷기를 하다가 좀 앉아서 쉬라고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늘막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는 조금 변화가 일어났네요. 그늘막도 큼직한 걸 3개를 설치해 놨네요. 자, 항토 어신장에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땅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몸으로 들어가고 몸에 있는 양전자, 활성산소가 빠져나가서요 건강에 유익하고 좋습니다. 제가 맨발 걷기에 많이 빠졌을 때 정말 하루에 막 4-5시간씩 할 때는 정말 몸에 좋다는 걸 정말 체험했습니다. 이거는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요. 해봐야 됩니다. 직접.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물이 좀 많이 고여 있어야 되는데 물이 많지 않네요. 물을 좀 틀어서 물을 뿌려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또 발을 씻을 수 있게끔 세족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스프링쿨러가 있어서 물이 나오게끔 되어 있네요. 자, 맨발 걷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촉감이 좋고 부드럽네요. 여기는 아주 항토 색깔이 정말 물감을 풀어 놓은 것처럼 엄청나게 항토네요. 자, 항토가 맨발 걷기가 요즘은 유행이라서 건강 생각해서 항토 맨발 걷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마른 데보다는 젖은 데가 전기가 잘 통하니까요 음이온이 많이 발생되고 몸으로 잘 들어가니까 가급적이면 축축한 데를 걷는 것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여기 미끄러우니까 자빠지면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또 조형물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형물이 조형물이 있고요. 여기도 조형물이, 사랑의 하트 조형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프링쿨러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물을 축축하게 좀 뿌려야만이 될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많이 건조를 해서 물을 많이 뿌려서 맨발 걷기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맨발 걷기의 치유 효과는 아주 많습니다. 제가 맨발 걷기를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맨발 걷기를 해보니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은 숙면 개선의 효과가 나오고요. 정말 잠이 잘 옵니다. 맨발 걷기를 제가 맨 첫날 했을 때 정말 잠을 잘 자서 너무 신비로운 체험을 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너무 좋아서 해발 800m가 되는 산에
맨발로 갔는데 정말 발은 좀 아프고 힘들었지만은 정말 치유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하니까 결국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첫 번째 숙면 개선의 효과, 두 번째는 혈액순환에 도움. 정말 제가 잠을 자다가도 왼쪽 머리에 쥐가 나고 다리에도 쥐가 나고 했는데 그런 현상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발바닥에 있는 티눈까지 없어져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갖고 방법을 했는데도 티눈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맨발 걷기를 줄기차게 하니까 티눈도 없어지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 외에도 정신건강에도 엄청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기분이 상쾌하니까요, 아주 정신건강에 좋은 것이죠. 뭐 맨발 걷기가 좋다는 것은 익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실천하지 않고 게을리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맨발 걷기도 열심히 하지 않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 대충 하면 효과가 거의 없고요. 최소한 1시간 이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치유 효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고요. 믿어야 됩니다. 맨발을 믿고 흙을 믿고 치유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근막염인가? 근막염이 걸려갖고 병원에도 다니고 온 방법을 다 쓰는데 근막염의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제가 목격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암 환자도 제가 정말 한 100명 이상 만나봤는데요. 항암 치료, 방사능 치료를 받았는데 그만두고 맨발 걷기를 6개월간 열심히 하니까 근력도 생기고 면역력도 생기고 해서 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도 제가 많이 들었고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정말 암 환자도 아주 다양한 오만 환자를 다 만나봤습니다. 위암, 그 다음에 뭐 대장암, 그 다음에 뭐 여성 질환의 암도 만나봤고요. 그래서 정말 가족이 자기 와이프를 살리기 위해서 따님들도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어머님을 살리기 위해서 맨발 걷기를 올인하는 그런 가족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을 보고 또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얻어서 전라도에 계신 분이 제주도까지 맨발 걷기를 하러 오신 분도 제가 해수욕장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알아보고 너무 반가워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조그마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는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 관리를 해야 되죠. 건강을 잃고 난 후에 회복하기는 정말 어렵고요. 쉽지 않거든요. 열심히 하고 게을리지 않고, 또 제가 약 1년 전에는 70대 남성분이 정말 다리를 절면서 질질 끌 정도로 어렵게 걸으셨는데, 제가
말을 걸으니까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아마 중풍 같은 그런 증상 같았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말도 잘 못하시고 대답도 잘 못하시고 했는데 거의 몇 개월이 지나서 그분을 또 해수욕장에서 만나는데 말을 붙이니까 말씀도 어눌하던 것이 좀 덜 하고요. 걷는 것도 훨씬 잘 걷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효과를 봤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맨발 걷기를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맨발 걷기가 여러 가지 신경세포를 자극을 하고, 그 다음에 면역력 세포를 증식시키고, 그렇게 해서 아마 신경세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율신경 등 여러 가지 신경을 자극을 해서 아마 몸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믿지 않고 의심을 하면 효과가 없죠. 믿어야 됩니다. 자신을 믿고 맨발을 믿고 항터를 믿고 그렇게 믿으면 효과가 분명히 나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겨울에 또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춥고, 제가 영하 날씨에도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발이 너무 싫어서 맨 처음에는 영상 5도에서 하는데 정말 발이 싫어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아주 혼이 나는데요. 나중에는 영하 1도, 나중에는 또 영하 7도, 8도에도 해보니까 정말 10m 정도 가서 발을 녹이고 햇빛에 발을 녹이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면서 하지 않으면 정말 발이 잘릴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는데도 그렇게 해서 1시간, 2시간 정도 하고 집에 가면 저녁 한 7시나 8시 정도 되면요 정말 발에서 화끈화끈 거리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느낌, 발이 정말 아주 열이 날 정도로 화끈화끈한 그러한 신비로운 체험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 오는 날, 차가운 날 효과가 더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세포는 그 환경에 적응하게 돼 있어서요, 추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세포가 활성화되고요. 그래서 세포가 건강해지다 보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모든 피가 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맨발 걷기를 하면 치유 효과를 분명히 본다는 걸 믿으시고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직도 그 맨발 걷기를 왜 해야 되냐, 발 아프게 발에 돌뿌리에 체임을 어떻게 하려고 그 맨발 걷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각을 바꾸시고요. 지금 당장 몸이 좋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은 분, 또 건강관리 차원에서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해봤습니다. 턱걸이도 해보고 잇몸 일으키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달리기도 해보고 신발을 신고 걷기도 해보고, 물론 운동이라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좋죠. 하지만은 수많은 운동 중에서도 제가 맨발 걷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운동마다 다 장단점이 있죠.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운동은 다 골고루 하면 좋겠죠.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맨발 걷기가 제가 나름대로 해보니까 참 좋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족냉증이라든지 복부가 엄청나게 차가워서 참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 맨발 걷기를 해보니까요 복부 냉증까지도 사라지고 정말 또
맨발 걷기를 게을리 해버리면 또 몸이라는 것은 금방 또 반응을 해서 혈액순환에도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금방 게을리 하면 또 몸이 나빠지는 게 희한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도 하더라도 대충 해서는 안 되고요. 끊임없이 매일같이, 우리가 매일같이 식사를 하듯이 맨발 걷기도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됩니다. 며칠 하다가 말고 할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체력이 허용하는 위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맨발 걷기를 하고 힘들어서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본인의 체력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과하게 드시면 역효과가 나오듯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발 걷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맨발 걷기라 하더라도 본인의 체력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죠. 본인의 체력이 되지 않는데 무리해서 한겨울에 맨발로 무모하게 하는 것은 몸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죠. 본인이 체력이 약하면 동상의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도 무턱대고 남들이 하니까 대충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면 역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맨발 걷기가 본인의 체력이 하루에 1시간 정도 체력이라면 그 정도만 해야 되는데도 3시간, 2시간 이렇게 하면 역효과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에너지가 고갈되면 몸이 피곤하고 그 다음에 몸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거 운동이라도 자기 체력에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맨발 걷기 지금 서귀포시 서흥동에 있는 항토 옥신장에 와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맨발 걷기 하신 분이 한 분만 계시고 보이지 않네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니까요. 자, 오늘 맨발 걷기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